자, 그럼 이제 바로 한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아무래도 소라랑 관련된 네. 쪽이 나올 것 같고 어제 아까 방금 얘기를 못 했는데 투자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시장에 이제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좀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 뭐 지금같이 이제 소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과 또 전일 같은 경우는 네. 원격 진료 관련해서 그쵸. 또 저PBR 관련해서 어떤 이제 단기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에게 지금 수급이 쏠리면서 네.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1분기 안에는 그래도 주도 섹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뭐 오픈 AI라든지 또 이제 애플이라든지 또 삼성에서도 지금 잇따라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정부의 육성 정책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들도 앞으로의 어떤 비전 선포와 로드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결국 1분기 안에 주도 섹터가 나와야 시장이 어떤 하락을 더 방어하고 또 그리고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쵸. 박스피 흐름도 시장의 어떤 하락을 방어했기 때문에 그 박스피 흐름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주도 섹터가 출현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안에는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개별 섹터 중심의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게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우리가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적당히 좀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네. 기업 이름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소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좀 근본 있는 종목, 좀 한 근본.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중요하죠. 네, 바로 크라우드 웍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어요. 예.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 구축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네이버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 클라우드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이제 오픈 AI의 어떤 소라 관련된 모멘텀에도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외형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이제 큰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리3와 또 그리고 아까 소라 관련된 멀티모달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또 개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는 구축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웍스가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한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웍스 같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텍스트 또 이미지 뭐 영상 또 음성 이제 멀티모달 AI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도 매출 성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그리고 초거대 언어 모델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매출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3% 증가해서 한 367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년에 어떤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올해는 영상 생성형 AI, 멀티모달 AI에 대한 열풍으로 신드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 수요와 클라우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웍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닥터웍스예요. 그래서 닥터웍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의료 전문 초고도 언어 모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품질의 의료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원격 의료 또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웍스의 자회사 닥터웍스가 고품질의 어떤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기업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최근 시장의 흐름에 맞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딥페이크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도 크라우드 웍스가 좀 지목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핫한 원격 진료 관련해서 또 그리고 소라 관련해서 딥페이크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크라우드 웍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종가로 46,400원을 매수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1,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크라우드웍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좀 나오는 게 여기가 지금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에 들어간 네.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올해? 네, 아까 말씀드렸었고 올해 네. 아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73억 정도로 흑자 전환에 네.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과거 실적보다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AI 관련된 섹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던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어떤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도모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데이터 관련해서의 수요는 영상, 텍스트보다 사실 영상 쪽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상과 이미지 쪽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크라우드웍스의 어떤 매출과 초고도 언어 모델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엮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크라우드웍스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네. 단기 고점 52,800원 선에 상당히 좀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말씀 주신 네. 것처럼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죠. 그리고 지금 소라라는 모멘텀이 붙으면은 여기 쉽게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쉽게 뚫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쉽게 뚫을 것 같아서 문제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문제는 안 되죠. 네, 네. 맞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뭐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 이제 바닥에서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만 원대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워낙에 좋고 또 상장한 이후에 또 이제 뭐 작년 딱 상장 시기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왜냐면 작년 뭐 9월 달, 10월 달 시장도 안 좋았고 올해 1월까지도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상장한 시기가 이제 9월 달 정도에 상장을 해서 뭐 10월 달 시장 하락장에 계속해서 참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고 또 최근 1월 달에도 시장이 또 이제 하락하면서 그 여파로 한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끝마친 상태에서 지금 소라라는 어떤 강력한 모멘텀과 딥페이크 관련된 규제에서도 네. 크라우드웍스가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주로 좀 지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뭐 직전 고점 뚫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가볍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라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딥페이크,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라우드웍스가 비교적 거기서 좀 자유로운 네.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것도 용이하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영 매니저님 VS로 넘어가서 김영 매니저도 아까 보니까 크라우드웍스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VS로 이노뎁 어제 좀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포바이포도 같이 한번 묶어서 봤습니다. VS 저는 오늘 뭐 크라우드웍스를 그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오늘 키워드가 이제 같이 이제 소라게 겹쳤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또 포함시켜 드렸던 종목이 이제 크라우드웍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종목 내용에 대한 건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 PBR 이슈가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변화들이 좀 좋은 변화라고 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막 실적도 막 따지고 맞아요. 뭐 이게 지금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고평가된 종목인지 저평가된 종목인지 객관적으로 이제 막 분석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저는 상당히 좀 좋은 변화라고 보는데 어쨌든 크라우드웍스처럼 이런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지금 4년이 아니고 지금 5년째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적자가 난다라고 해도 상패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술 특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당장은 돈을 벌 수 없는 기업이지만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주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상장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매출 1조, 10조 이런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도적인 취지를 봤을 때 지금 당장 이제 뭐 적자인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3월 되면 이제 사업 보고서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패 시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제 연속 적자 기업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크라우드웍스 같은 이런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예외가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흑자 전환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크라우드웍스 어제도 이제 이노뎁이라든지 크라우드웍스, 포바이포 이런 기업들이 뭐 소라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이제 서비스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는데요. 주가 위치가 뭐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구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라우드웍스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종목에 힘을 실어준 김영인 매니저고요. 여기를 좀 보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그리고 AI 생성도 같이 함께하는 기업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영상으로 간다 보면 우리가 이전에 이미지로 돌리는 것, 뭐 GPU가 필요하다듯이 그렇죠. 그런 고사양 반도체가 네. 항상 있었는데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더 그쪽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엔비디아 vs 인텔 네네. 얘기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CPU 시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텔은 엔비디아의 이제 아주 비싼 수천만 원대 이제 GPU 우리가 더 싸게 만들어 주겠다. 예. 이런 이제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생성형 AI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제 막대한 서버와 데이터 센터 네. 구축이 이제 필요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반도체 칩의 이제 사양이 이제 앞으로 이제 NPU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이제 고사양화가 네.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확장을 해보면 뭐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예. 또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될 수도 있고 생성 AI 사이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쵸.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일반적인 서비스한테 이제 일반적인 유저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배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이제 운영 비용이 들거든요. 지금 챗 GPT만 하더라도 하루에 운영 비용만 지금 10억이 넘게 순수하게 네. 서버 운영 비용만 지금 10억이 넘게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전력 그리고 이제 LPDDR. 아주 빠른 이제 데이터 전송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의 이제 사양도 같이 이제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사양 반도체도 일단 투자 포인트는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준호 매니저 순서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해주신 네. 뭐 크라우드웍스, 이노뎁 이쪽이 더 빠를 거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섹터가 움직이던 간에 처음에는 일단 가장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네. 마련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이제 생성형 AI 챗 GPT가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 지금이야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지 처음에는 이제 MD스테크랑 C랩이라는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 또 챗 GPT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3월 24일까지 올랐어요. 3월 24일 기점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그때부터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처음에는 이제 소라 관련된 플랫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고 아직 출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이 그 다음 차례로 바톤을 이어받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방금 김현민 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제 초전력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고사양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뭐 비디오 IP라는 뭐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네.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건 그 다음 차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 소라라는 모멘텀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매기가 어느 순서로 좀 쏠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서 한번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라인가요? 네 오늘 소라는 아니고요. 소라하고 뭐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시장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도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했잖아요. 삼성생명, 뭐 삼성물산, 네. 메리츠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제는 심지어 이제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지역난방공사, 뭐 이런 이제 기업들까지 이제 주가가 어저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의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업도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를 좀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계속 지금 소라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대규모의 이제 서버가 또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데이터들 이제 소모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이제 이 데이터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우리가 이제 엣지 디바이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든지 PC, 핸드폰 이런 쪽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이제 AI 서비스를 많이 또 만들어내게 될 거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온 디바이스 이제 AI 이슈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이제 탑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원래 만드는 기업인데 모듈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액티브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장비를 이제 가장 주력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특히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017년에 이제 SR 방식의 이제 3D 센싱 모듈을 이제 개발 성공을 했고 2020년에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카메라 렌즈 이걸 모듈화 시켰을 때 사실상 이 두께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TOF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TOF에 대한 이제 3D 센싱
역시도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긴 이유는 맞아요.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 2023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이제 3,483억, 영업이익이 무려 588억 원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3분기가 엄청 좋았죠. 엄청나게 이제 예.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창사 이래 이제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 부품주들 여러분들 요즘에 다 찾아보세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부품주라고 분류되는 기업들 찾아보면 영업이익률이 10% 넘어가는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렇죠.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작년에 이제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17%였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ROE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사실상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지금 겨우 뭐 시총이 겨우 3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냥 뭐 PER 10배 계산해봐도 500억이 충분히 좀 넘어가야 될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가 자체적인 이제 디바이스 단으로 이제 계속 옮겨갈 수 있는 트렌드가 분명히 좀 만들어진다. 그걸 대비해서 저는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폼팩터, 소위 말해서 이제 XR 기기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XR 기기도 온 디바이스 AI하고 나중에 이제 같이 겹쳐질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최근에 비전 프로가 워낙 이제 흥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약간 이제 반품 얘기가 나오면서 네. 종목들 주가가 오히려 좀 하락했잖아요. 그쵸. 그게 오히려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하이비전 시스템의 이제 액티브 온라인 장비가 비전 프로가 이제 비전 프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다가 고점 대비해서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하다. 특히 어제 이제 뭐 고영 같은 기업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펨트론이라든지 뷰웍스 동종의 이제 다른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PER이 한 17배 정도 돼요. 근데 올해 하이비전 시스템이 예상 매출액 대비하면은 PER이 한 7.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그동안에 너무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한 20% 정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이제 공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종가가 24,750원인데 25,000원 정도 일단 매수 밴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럼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질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에 워낙 좀 좋았어.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지금 주가에 묻어놨다 아니면은 우려 안 해도 된다. 어디로 보십니까? 특히 지난 3분기 때 실적이 너무 좋았죠. 워낙 좋았기 네.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갤럭시 S24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비전 프로와 관련된 기대감 이런 이제 수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선반영된 부분들은 분명히 네. 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 작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 현대차 기아 피크아웃 얘기 나와가지고 주가 그쵸. 빠졌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와 집을 팔아서라도 현대차 저가였구나. 기아 샀어야 되는 기회였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이 기업의 성장성이 얼마나 좀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액티브 온라인 장비가 통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만 얘기해드렸었지만 그쵸. 이걸 이제 액티브 온라인 장비가 이제 어디에 이제 활용이 되냐면 2차 전지 팹에서도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도 사실 이런 액티브 온라인 검사 장비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사 장비 자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센싱 모듈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걸 아주 빠르게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배터리 팹에서도 이제 이런 액티브 온라인 장비들이 이제 통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처가 지금 다변화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이익 성장률, 영업이익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너무 좀 기우에 불과한 게 아닌가. 오히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맞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네.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 기아는 오름폭도 있어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올해 들어서 1월에 지금 처음 반짝 올랐는데 그렇죠. 여기서 피크아웃 우려를 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라고 도 생각이 듭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바로 VS 네.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이쪽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같이 뽑아봤습니다. 네. 나무가 있고요. 펜트론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론의 여지 없이 하이비전 시스템을 타피 종목으로 한번 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 오늘도 어깨동무하면서 가시겠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이제 검사 장비를 또 이제 삼성에도 갤럭시 24에도 공급하고 또 아이폰 15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또 비전 프로에도 공급하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삼성전자만의 어떤 XR 기기를 또 공개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하이비전의 어떤 그 카메라 모듈 또 이제 검사 장비가 공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온 디바이스 AI의 마지막은 결국 그 생산을 하는 뭐 자율주행 차를 생산하는 현대기아차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모바일과 XR 기기를 생산하는 삼성과 애플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래도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삼성과 애플 간의 어떤 본격적인 XR 또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떤 가치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타피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한 발은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하이비전 시스템, 김준호 매니저의 크라우드웍스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특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주도 섹터가 많이 좀 사라진 모습이고요. 계속 개별 종목 장세만 가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시장의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맥락에서는 지금 저 PBR이 그 안에 흐름을 좀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님, 공기업도 이제 저 PBR에 들어간다, 주주환원 정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 되나? 이게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전력이 과연 주주 환원 정책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익도 수십조 벌어들인 게 원의 없어서. 적자가 쌓여 있어가지고 예. 무슨 배당을 할 수도 없고 도대체 뭐 액면 분할하겠다는 그쵸. 건지 이게 너무 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기업들은 그냥 이제 공기업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분율을 많이 좀 줄여놨었던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사다 이제 웬만한 업종들은 이제 다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채워 놓으니까 어저께는 이제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굳이 저 PBR 요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올해 한국전력도 실적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전기요금 계속 좀 인상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차원에서 뭐 변화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망하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분명히 좀 유입이 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또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PBR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정부의 큰 흐름인데 이걸 어떤 기업 하나에는 이렇게 붙여다 보면은 나중에 괴리율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이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SK 하이닉스가 HBM3E를 업계에서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으로 본다면 JP모건에서도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7만 5천 원으로 상향시키기도 했었거든요. 자, 올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가 SK 하이닉스가 16만 원 선을 탈 수 있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TSMC와도 지금 이제 HBM 관련된 파트너십을 또 구축한 상태고 또 이제 5세대 이제 HBM 관련해서 삼성도 이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 시점까지는 그래도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건 또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오픈 AI도 뛰어들었고 또 지금 구글도 뛰어들었고요. 또 그리고 TSMC 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AI 반도체 개발에 좀 다 뛰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SK 하이닉스가 또 HBM 쪽에 비교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의 올해 또 추가적인 어떤 가치와 또 설비 투자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컨텐츠에도 성장이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김영민 매니저가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권은 너무 좋을 것 같고 3E가 나온다 보면은
당분간 가장 큰 주도권 가져갈 것 같고 상승 흐름도 크게 날 것 같은데 JP모건보다 더 높게 보실 수 있나요? JP모건 목표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예. 17만 5천 원. 이게 네. 뭐 사실 이제 지금 자리에서 뭐 한 15% 올라가면 뭐 17만 원 바로 넘어갈 텐데 너무 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HBM3E 뭐 공개한다는 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맞아요. HBM3 올해 이제 나오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이제 AI 가속기 이제 출시를 앞두고 HBM3E를 이제 탑재를 한다라고 이제 밝혔고 거기에 이제 또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분명히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시장이 이미 좀 익히 알고 있는 이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고사양화와 관련된 트렌드를 지금 주도적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설비 투자에도 가장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어.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이 HBM과 관련된 이제 투자 뭐 10조 원 이상 투자를 이제 계속 이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DDR5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수익성이 높은 이제 뭐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디램 업황이 이제 회복되고 전체 이제 뭐 출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이 되면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높은 멀티플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좀 대비되는 부분이 바로 HBM 쪽이라고 그렇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하이닉스 또 올해 실적 개선만 된다면 역시나 또 배당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저 PBR이라는 테두리 안에 갖추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도 중장기 관점에서 얼마든지 또 투자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보는 것도 꼭 시장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준호 매니저님, 어제 시장에서도 특징적인 걸 보면 HLB 그룹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제 멱살 긁고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배경은 또 어떻게 되고 또 연속성을 봤을 때도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HAB 그룹주 이제 어제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네. 좀 하락을 좀 방어해줬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뭐 HAB 생활건강이 뭐 중동 지역에 오프라인 또 뷰티 시장 뭐 공격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HAB가 또 신주 이제 8만 주 추가 상장해서 BW 전환 물량이 네. 좀 쏟아진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주식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날 좀 시세가 분출됐던 그 섹터가 시세의 어떤 연속성이 좀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HAB가 어제 그룹주가 어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는데 오늘은 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HAB의 어떤 신주 8만 주가 추가 상장한다는 부담도 분명히 있고 또 어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HAB로 새로운 어떤 접근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한 좀 조정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조금 더 나이스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좀 생소한 기업들이 이제 빌보드라고 하죠. 상위 상승률 탑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종목들을 보면요. SP소프트 있고요. 비플라이소프트, 사피엔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SP소프트와 사피엔 반도체는 그나마 신규 상장이라서 좀 생소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기업들이 좀 눈에 띕니다. 두 분은 좀 이 기업들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뭐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사실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이슈하고 이제 같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 보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이쪽 이슈가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초반에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막 HBM 얘기를 할 때 느닷없이 막 미래 반도체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였던 거 그런 논리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SP소프트, 비플라이소프트 뭐 이런 이제 기업들 움직임을 같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이제 뭐 내재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인데 초반에 이제 움직이는 양상을 좀 보면 약간 이제 좀 테마성 이제 좀 테마성 경향이 좀 짙은 그쵸.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소한
그나마 이제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XR 쪽으로도 좀 맞물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스펙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맞아요. 했는데 마이크로 LED 관련된 구동칩을 또 공급하는 업체라서 결국 이 XR 기기의 가장 이제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 OLED와 마이크로 LED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피엔 반도체가 어쩌면 또 이제 XR 기기와 메타버스 기기 쪽에서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도 사피엔 반도체 기술력은 좀 이쪽받는 기업이고 SP 소프트라든지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AI 관련된 열풍이 좀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관련해서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소한 기업들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 한 발에서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